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민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우선 뉴스 몇 개 보고 오겠습니다.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일단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주식장이 미국장 뿐만 아니라 국내장도 떨어졌죠.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이 CPI 급등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CPI가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냥 물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물가. 근데 여기서 봐봐요.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주식시장에 악재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돼요. 인플레이션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일단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건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요. 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죠? 왜? 걔네들은 집 같은 거 갖고 있을 텐데 그 집값 같은 게 오르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있고, 그 경제가 무너져요. 경제가 왜 무너지겠어요?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물가가 오른다,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요. 화폐 가치는 왜 떨어졌겠어요? 맞아요, 양적 완화 이런 거 엄청 때렸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도 때렸고. 이런 걸 엄청나게 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심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재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연준, 페드죠, 페드. 얘네가 뭘 할 거예요? 테이퍼링 하겠죠. 테이퍼링이 뭡니까? 간단히 시장에 있는 돈 다시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요. 지금 화폐 가치가 왜 떨어졌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귀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흡수를 하면, 빨아들이면 이만큼밖에 안 남으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을 더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왜 주가가 하락하겠어요? 다시 시장에 있는 돈 끌어모으면 금리 오를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큰 돈들은. 이해되세요? 왜? 금리가 은행에 넣어도 그냥 꾸준하게 1%, 2%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위험을 써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안 좋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CPI가 급등한 게 안 좋았는데 역시나 우리 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뉴스를 볼게요.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운수 창고가 4%뚝 떨어졌대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말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과거와 또 다른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항공주와 해운주가 포함된 운수 창고업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대요. 여기 보시면 HMM 많이 떨어졌죠. 한 7%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제주항공, 진에어, 기타 등등 다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확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선 여기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해운운임이 급등하니까 이제 선박을 구하기 어려워져서 항공화물로 늘고 있어갖고 대한항공이 또 좋아질 거란 말은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모아 가시려면 해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뉴스는 약간 제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 기대감으로, 물론 항공주는 그게 영향이 있겠지만 해운주가 과연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게 이유여서 지금 HMM이 하락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거라면 이건 뭐예요? 이건 호재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쓸데없는 이유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쓸데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면 정말 호재죠. 추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꾸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메인 뉴스인데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한 전세계 선원 백신 접종률이 엄청 낮대요. 내용을 보시면 선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주거지를 장기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 백신 접종이 여의치가 않다. 블룸버그는 전세계 선원 160만 명 중에서 절반이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필리핀이 제일 많아요. 걔네가 한 46만 명에 달한대요. 하지만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 차질을 빚고 있고, 필리핀 선언의 백신 접종률 1%에 불과하다. 모두 백신을 접종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필리핀 선원 1명을 태운 선박이 정박한 뒤 선원 1명이 죽고 수십 명 병원 직원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선전의 항만, 여기 옌텐이겠죠.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항만이 수주간 폐쇄됐다. 이게 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드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도 배는 더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 위에 수많은 선원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해되죠? 수많은 선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 델타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 걸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육지에 내려오겠어요? 여기 왔을 때, 이 나라에 왔을 때 잠깐 내려오겠죠. 그리고 또 다음 나라로 갈 때 나라들마다 잠깐 들려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접촉하겠어요? 그쵸?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어딘데? 부두 항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여기 있는 사람이 코로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누가 얘네랑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접촉을 할 거죠. 접촉을 했다가 걸렸어. 그 델타 변이는 지금 심하다며요. 그 델타 변이는 심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또 난리 나면 여기 폐쇄되면 바로 어떻게 돼? 또 다시 운임지수 올라가겠죠. 왜? 옌테낭 한번 그랬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확률이죠. 근데 확률이 좀 더 크다? 하지만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럴 확률이. 왜? 솔직히 당연히 접촉이 빈번하다 보면 뭐 이 배 하나만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온갖 배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전 세계 25%가 뭐야? 필리핀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이 생각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제 나왔던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제가 올리지 못했던 건 죄송한데 추가 상장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언제입니까? 7월 16일입니다. 네, 여러분 7월 16일날 상장이 되고요. 이거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즉 어떻게 될 것 같냐? 주꾸미 생각은 그래요. 내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올라갈 신호가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요? 만약에 지금까지 떨어지던 악재가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이 상장 이슈 때문이었다면 이때 악재 소멸이잖아요. 6월 30일하고 똑같죠? 6월 30일도 똑같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때 정말 만약에 그게 악재였다면 제일 큰 악재였다면 해소가 되는 거니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꼭 알아두세요. 7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맞습니다. SCFR 이거 4,000 넘을 수도 있죠. 지금 3,930인가? 뭐 어쨌든 엄청 올라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부터 4,000 넘으면 그때는 시간후에서 반응이 올 거라고. 왜? 앞자리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지금 컨센서스를 보고 가면 올해 영업이익이 4조가 예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자료인데요. 사실 이거는 댓글을 단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댓글에다가 영업이익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상 주가를 자신 구하는 방식은 퍼에다가 영업이익을 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퍼에다가 주당 순이익을 곱하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냐면요, 뭐가 더 정확하냐면 얘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당 순이익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영업이익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 영업해서 얘가 돈 번 거예요. 영업해서 얘가 번 돈을 말하는 거고, 주당 순이익에는 영업이익에다가 다른 게 더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HMM이 부동산업을 해요. HM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부동산업을 했을 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주당 순이익에는 이것까지 포함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영업이익에다가 알파가 포함된다고요. 단순히 얘네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뿐만 아니라 기타적으로 한 것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오로지 이것만 봤을 때 훨씬 더 그 회사의 잠재성,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 주가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4억 827이라고 돼 있죠. 4조 827 넣어보면 네, 지금 적정 주가는 8만원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기 덜 도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괴리가 어떻습니까? 괴리가 큽니다. 이해되죠? 괴리가 커요. 물론 여기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근방 뭐 아니 못해도 5만원은 넘을 확률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명심하고 계속 따라오실 분들은, 계속 투자하실 분들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HM은 지금 현재가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0.7%.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오늘도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형들 언제까지 살 거야? 근데 계속 살 거면 계속 사. 알겠죠? 지금 우리가 얘네 물량한테 지금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개인들이 한 몸, 개인들이 다 같이 절대 안 팔잖아? 그거 품절 좀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꽤 그렇게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일단 다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만 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꽤 되긴 했지만 올해 초에도 이런 흐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들만 계속 샀죠. 물론 여기는 가끔씩 얘네 끼긴 했네. 얘네 끼긴 했지만 이때만 볼까요? 그러면 이때만 봤을 때 쌍끌이로 팔고 뭐 한 번씩은 들어왔지만 쌍끌이로 팔면서 계속 개인들만 샀던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게 언제입니까? 14,000원,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였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4배 이상 3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속된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목표 주가는 정해져 있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와 대박이네요. 오늘자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은 실제로 엄청나게 늘었죠. 한 160만 주 정도가 는 것 같은데 이 공매도 양이,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쳤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가격은 이제 많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에 비해서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 텐데 끝까지 버티고 계셔서 너무 고생스럽고요.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뭐 물론 나가셔도 되지만 같이 한번 끝까지 가서 주식을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복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